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성공이라 하기도 그렇고 실패라 하기도 그렇고 두고 봐야 되겠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내용과 결과가 드러난 이후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현재로선 판단 보류 두 사례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호님의 두 사례는 어디와 어디입니까? 첼시와 이거는 한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미호님과 생각이 다른 팀이 하나 있습니다. 오, 바르셀로나.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또 판단 보류 또 한 팀은 바르셀로나와 더불어서 팀 얘기는 근데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노팅엄입니다. 네, 21명을 사인해서 아주 올여름 최고의 화제가 됐고 전 유럽을 통틀어서도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지출을 했던 네. 그 노팅엄을 저는 판단 보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먼저 임 의원님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첼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첼시의 경우는 이번 이적 시장이 시작될 때부터 우선순위 보강 포지션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센터백과 공격수 포지션에 있어서 맨 위와 맨 끝을 이제 보강을 하면 됐었는데 문제는 센터백과 공격수의 보강이 너무 늦게서야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아니 그래도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포파나도 그렇고 오바메양도 그렇고 저는 잘 할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영입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여유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첼시 그 미드필드는 네.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이 미드필더가 의구심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첼시를 보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미에 영입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카리아 선수인데 자카리아 선수는 원볼란치에서 확실히 그동안 좋은 활약을 좀 보였던 바가 있고 투볼란치에서도 맨행글라트바에서 뛸 때는 또 활약을 했던 선수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때 투볼란치에서는 기복이 좀 있긴 했었지만 자카리아는 제 생각에는 수비적으로는 공헌을 꽤 훌륭하게 해줄 것 같고 유벤투스 때도 그랬듯 다소 이제 아래쪽에서의 커버나 활동량, 경합 능력을 펼쳐줘야 될 때는 꽤 괜찮은 미드필더로서의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에 있어서 이 선수를 원볼란치로 썼을 때 과연 이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매끄럽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의구심이 남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그렇다면 짝으로 조르지뉴를 세워서 조르지뉴 자카리아로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 조르지뉴 자카리아가 합이 안 맞거나 아니면 자카리아 선수를 원볼란치로 두고 그 위쪽에 좀 더 전진이 가능한 미드필더를 세우려고 한다면 코바치치, 캉테 아니면 이러한 기존의 자원들 치크까지 활용을 하면서 쓰리미들의 조합까지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조합이 되건 약간의 애매함이 좀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자카리아 선수가 이 후방을 책임져야 될 때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는 다소간 좀 애매함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그런 쪽의 특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과연 조합을 초반에 빠르게 결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 백스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투미드를 쓰는 팀, 두 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팀이 첼시인데 두 명의 미드필더를 세웠을 때 자카리아를 한 자리를 준다면 나머지 자리에 조르지뉴, 코바치치, 캉테 중 물론 부상을 안 당하는 선수가 코바치치, 캉테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존 자원인 조르지뉴가 자카리아와의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조르지뉴가 분명 짝을 이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팀 전술 자체가 원볼란치를 그러면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조합상의 애매함이 좀 생기게 되죠. 저는 자카리아 선수의 이런 극명한 장단점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합을 꾸릴까? 게다가 좀 늦게 영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과도기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건 있고요. 근데 오히려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조르지뉴 자카리아 혹은 코바치치 자카리아가 꽤 괜찮은 합이 나온다면 자카리아의 보강은 그대로 중원 보강에 있어서 성공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수비, 미드필드, 공격까지 다 전 포지션을 고르게 한 셈이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늦은 영입이라는 것만 지금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에게 있어서 첼시는 판단 보류에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 팀은 사우스햄튼이었죠. 네, 사우스햄튼은 이번에 꽤 어린 자원들을 잘 데려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방출에 있어서 시오 월콧이나 아니면 레드먼드와 같은 기존의 애매한 이선 자원들을 결국 이번에 방출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역시 임 의원님은 오늘 컨셉 중에 하나가 파는 것도 중요하다. 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최전방 공격수 보강 또한 약간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지금 당장 어린 자원들을 다수 보강한 것도 맞지만 어린 유망주들은 현재로서 즉시 전력감으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반반의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험 요소가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격수만큼은 해결사만큼은 확실한 1군급 선수의 보강을 좀 원했던 사우스햄튼 팬들에게 지금 어린 자원들이 다수 영입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려를 받을 만한 부분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찰레타차르와 벨라코찹 여기는 아까
제 말씀에 동의해서 수비는 네. 아주 또 사우스햄튼이 사실 좀 수비가 문제였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하면 그리고 벨라쿠착 같은 선수는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네. 거기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그 맨체스터 시티 출신 그 유망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격 쪽에 약간 그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성공일지 실패일지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은 터지면은 사우스햄튼은 바로 성공으로 좀 기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비아 선수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지금 좀 햄스트링 부상이긴 하지만 라비아 선수는 꽤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고 골키퍼 버준우도 제 생각에는 선방 능력에 있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전방 공격수는 어쨌든 세쿠마라 선수가 있는데 마라 선수는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무엇보다 이적 시장 말미 때 각포 선수 영입에 꽤 사우스햄튼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로 오랫동안 끌려지다가 결국은 협상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격수 한 자리를 보강하지 못했는데 초반에 그래도 체어담스가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영입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물론 이제 다양한 인원을 데려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어린 자원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확신하기 힘들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어려움을 좀 안기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의 팀 이제 두 팀은 노팅엄과 바르셀로나인데 노팅엄은 사실은 이미원님과 더불어서 노팅엄과 몬차 네. 화제의 클럽들 뭐 이야기 나눌 때 나왔는데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했어요 영입을. 그 당시 저희가 한 10몇 명 그럴 때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21명까지 2배 정도 더 늘었죠. 물론 네. 이제 황의조 선수를 비롯해서 한 3명, 서너 명은 또 다시 임대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는데 이게 그런데 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과연 이 값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네. 물론 지금 시즌 초반 성적도 뭐 그닥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노팅엄도 그 빛나는 유럽 챔피언 2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등 다시 안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중위권이라든가 좀 높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모르겠어요.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대로 노팅엄 뭐 2부 리그 멤버였으면 사실은 더 못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완전히 실패라고는 안 보죠.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그래도 강등을 안 당할 만한 어떤 그 목표에 조금 더 그래도 도움은 될 테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완전히 실패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나 완전히 성공이라고도 하기가 그런 게 과연 이 멤버로 이 가성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지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영입은 했지만 이 가운데에서 과연 노팅엄을 정말 요소마다 구원해줄 몇 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량은 많은데 과연 결과적으로 그게 될까? 코어가 될 선수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중심적인 팀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시즌 초반부터 보면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노팅엄은 일단 판단 버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아까 반데사르도 뭐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라포르타 회장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바르셀로나가 올여름에 이 정도로 영입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죠. 정말 할만하고 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웬걸 막 유럽에서도 거의 탑급으로 영입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네. 그거를 아주 그 기적의 마술을 보여준 게 이번에 그 라포르타 회장이에요. 그래서 라포르타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좀 증명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역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영입을 했으면 바르셀로나의 이제 목표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마도 최소 4강은 가야 될 거고요. 라리가에서도 궁극적으로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 날까지도 우승을 최소한 다퉈야 되거나 아니면 우승을 해야 되거나. 네. 이제 그 정도 레벨이 지금 돼 있어요. 이미 멤버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여기서 한두 군데 삐끗거릴 경우에는 이거는 미래를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이코노믹 레버리지 레버를 당긴 것 자체가 다 그게 이제 미래의 수익을 다 넘겨주면서 당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는 물론 계획대로만 아주 급속도로 다시 최정상에 오르고 막 이런 모습이면 그게 나중에 이제 벌충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역시 미래를 너무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저는 부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결과를 좀 봐야 되는 클럽이다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은 성공,
실패, 현재로선 판단 보류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클럽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